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조금 첫 화면이 다르죠? 네, 제가 한번 새로운 거를 한번, 네, 새로운 목록을 하나 만들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뭘 할 거냐면, 저희가 피마를 다룰 거예요, 피마. 피마가 뭐냐면, 미국의 연방재난청? 뭐였죠? 또 까먹었어.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 연방재난관리청. 그래서 FEMA란 말은 아마 구조를 하시면은 이제 많이 들어보시긴 했을 거예요. 그죠? 미국에서 이제 뭐 어떤 재난이나 이런 지진 같은 거 났을 때 이제 대응을 하는 이제 어떤 정부 기관 중에 하나인데, FEMA 뭐냐면 Federal, Federal. 좀 보면서 해야 돼요. 스펠링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Emergency. 안 틀렸어. Emergency. Management Agency.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재난 관련된 거면 이런 뭐 보고서도 많을 거고, 어떤 지침 같은 책 같은 것도 많을 거고, 뭐 그런데 그 중에서도 뭐 되게 뭐 이 뒤에 있는 번호에 따라서 아마 주제가 다 달라질 텐데, 우리는 451B, 피마 451B. 이게 어떤 내용들이 있냐? 지진공학이나 내진 설계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저희가 동력학을 지금 정리를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딴 거보다 제가 이거를 같이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느낀 거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다. 그림이 많아서 사실은 이거 다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구글에 들어가면은 뭐 사이트도 있고 다 다운받을 수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한 페이지에 뭐 이렇게 노트식으로 돼 있어. 약간 PPT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림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막 다 일일이 막 유도하고 하듯이 그렇게 다 모든 걸 유도해 놓고 해놓진 않았지만, 이제 그림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림을 보고 저희가 이 공부를 만약에 정리를 했다, 동력학을 공부했다, 그런 다음에 이 관련된 걸 보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그림을 보고 딱 이해가 확 되시면 이제 저희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수식만 전개되고 그림 없이만 하게 되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 시각적인 게 훨씬 이해하기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림이 많아서 일단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어떤 동력학과 연계되는 어떤 이게 컨텐츠, 그죠? 일종의 컨텐츠, 동력학과 연결해서 하면은 좀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런 거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거를 뭐 당연히 다 모르니까 하면서 저도 공부하고 그림 보고 잘 모르는 거는 또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시작을 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고 있고, 혹시나 도움이 안 될 수 있죠, 당연히. 오히려 아니다. 그냥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 사진은 막 그림 보는 게 오히려 더 헷갈린다. 그러면 그렇게 명확하게 오히려 그 반감을 부추긴다. 그러면 멈추겠죠, 뭐. 그죠? 그죠?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 이게 좀, 근데 일단 저는 이게 그림들을 좀 보더라도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나름대로 좀 그림 위주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동력학에서 그거를 다 아시거나 보셨다는 가정하에 뭐 그런 내용을 책을 보시던 어쨌건 한번 이 관련된 내용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그냥 결과를 이제
그래프나 그림으로 이제 확인하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막 유도를 다 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아마. 그거는 이제 동력학 정리하는 부분에서 제 나름대로 할 거고,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거는 좀 유도를 한번 해야겠다 이런 거는 정리를 할 거지만, 여기서는 이제 확인하는 차원. 그죠? 여기는 약간 복습적인 성향이 강하다. 그런데 오히려 사실 여기가 시각적인 게 있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복습이지만 어떤 시각적 효과. 왜냐면 동력학 정리할 때는 제가 그냥 막 이렇게 그리잖아요. 막 혼자.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리는 거지만니까 이해를 하지. 남들이 보면 약간 지렁이처럼 그려놓고 막 뭐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죠? 정리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동력학은 무엇보다도 이런 시각적인, 뭐 딴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점점 이것도 지금 처음이라서 제가 사실 어떤 식으로 이거를 풀어나가야 될지는 아직 명확하게 쓰진 않았는데, 해보다 보면 이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슬라이드도 한 그림 한 3개 정도, 뭐 4개 정도, 뭐 2개 정도, 아니면 이 정도 보면은 딱 한 10분 정도에서 어느 정도 딱 보고 정리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점점 감이 잡히겠죠. 그래서 조금 횡설수설하고 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색깔을 바꿔서 일단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자유도, 지금까지 처음 동력학을 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는 단자유도고, 사실 응답 스펙트럼도 뭐를 통해서 나왔어요? 단자유도를 기반으로 나왔다고 했고, 여태까지 저희가 이제 너무 진하네요. 두껍네요. 진한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되려나? 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했단 말이죠. 이런 거 하고, 여기 없는 게 프리 바이브레이션이고, 뭐 여기 댐핑 있는 거가 감쇄고, 여기 없는 게 비감쇄고, 이런 것들 했었는데, 단자유도를 저희는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해서 질량, 강성, 그리고 단자유도라는 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자유도가 하나인 거예요. 즉 여기가 U인데, 요 변이가 U인데, 이렇게 지진이 오거나 뭐 외부에서 하중이 와서 요 질량과 강성을 가진 시스템에 외력이 작용하면 그것에 따라 응답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단자유도는 응답이 하나의 방향으로, 즉 요렇게 이쪽 방향으로의 응답을 우리는 푼 거예요. 그죠? 뭐 속도건 가속도건 요거를 뭐 이렇게 계측을 할 때 요 단자유도니까 요렇게 요 하나의 방향에 대해서 풀게 될 거라고요. 그죠? 저희는 요거를 풀죠.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얘는 어떻다고요? 다 하나의 방향. 하나의 방향이구나. 그래서 단자유도 요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단자유도, 자유도가 하나. 그쵸? 요거에 대한 거 잊지 마셔야 되고, 그죠? 여기서 까만색에서 잘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강성이 있었다. 그거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것 뿐이다. 그러면 그냥 외력을 요 FT로 했고, FT로 이렇게 나타냈고, 여기 기둥이 2개냐? 그냥 단자유도인데 요거를 반씩, 사실은 이 기둥이라 생각하면 요 2개의 강성을 합친 게 K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반반씩 이렇게 시각적으로 나타낸 거고, 방향은 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이거를 복원력 텀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요 중간에 있는 거, 여기 사실 여기는 우리는 사실 이렇게도 그려요. 지금은 이거는 M하고 K만 있는 거는 감쇄가 없을 때고,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책에서 봤으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K고 여기가 C고 질량이다, 이런 식으로 간단해서 그리는데, 그것을 약간 기둥 2개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FS가 EFS가 된 게 아니고, 복원력도 0.5씩 그냥 나눠지게 그렸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이렇게 하중작용할 때 요거 관성력이 작용한다. 관성력.
그죠? 뭐 버스가 확 출발하려고 하면 이 뒤로 확 넘어가려고 하고, 버스가 정지하려고 하면 앞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관성력 있었고, 그죠? 그러면 동적 평형 방정식이 우리가 아는 거는 뭐였어요? mu 닷 플러스 감쇄가 있으니까 이거가 ft인 거예요. 이렇게 평형 방정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관성력, 감쇄력, 복원력, 그리고 외력, 그리고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평형을 만족해야 된다. 동적 평형 방정식이다.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단자유도는 하나의 방향.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뭐 수직으로 흔들리는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저희는 단자유도에서 이렇게 횡으로 여기 왔다 이렇게 막 운동하는, 왔다 갔다 운동하는 거를 한 거고, 그거를 시각적으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만약에 정적 평형 방정식으로 가면 요 속도, 가속도 텀과 속도가 없는 거죠. 즉 ft가 ku가 되죠. 우리가 많이 봤던, 그죠? f 이퀄 kx, 그죠? 이렇게 정적 평형 방정식이 되는구나. 정적 평형과 동적 평형은 뭐가 다르다고요? 천천히 하중이 가해지면 움직임이, 속도나 가속도가 안 생긴다고요. 그죠? 아주 천천히 밀면 이 텀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거의 시간분의 거리인데 시간이 막 엄청 길어요. 그러면 속도나 0일 거고, 속도의 변화가 가속도인데 속도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하면 가속도도 안 생길 거니까.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이거 이해하셨죠? 다음 것도 사실은 지금 좀 전에 했던 건데, 그래서 해보면 관성력 텀은 이렇게 된다. MA, 뉴턴의 MA다. 그죠? mu 닷. 그리고 여기는 감쇄력. 감쇄력은 뭐라 그랬냐면, 감쇄는 모른다. 제가 이거 동력학에서 정리한 거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아니면 아신다. 이 개념을 아신다는 가정하에 지금 정의하는 거니까, 감쇄는 몰라서 우리는 속도에 비례한 텀으로 감쇄를 표현한다. 이거를 비스코스 댐핑으로 표현한다고 했고, OUS, 그죠? 비스코스 댐핑으로 표현한다라고 했고, 그 응답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런데 실제로 얘를 비스코스로 가정하고 우리가 단자유도를 풀어봤더니 수학적으로는 영원히 진동하더라. 영원히 멈추지 않더라. 그래서 아마 실제 시스템에서는 뭐가 있다 그랬죠? 마찰에 대한 감쇄가 있어서 결국 구조물을 멈추게 할 거다. 그죠? 그런 내용도 했었고, 그리고 여기가 복원력, 똑같이 텀이 있고, 그러면 이제 외부에선 외력, 요게 지진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관성력 텀, 감쇄력 텀, 복원력 텀. 그래서 여기를 영어로 하면 inertial force, 여기를 damping force, 여기를 spring force라고 하나요? 갑자기 헷갈리네. 네, spring force라고 하고, 여기 외력, external force, 이렇게 돼서 여기는 같은 그림이다. 그래서 이렇게 동적 평형을 언제 만족해요? 중요한 건 여기 UT죠? 매 시간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겁니다. 동적 평형이. 그죠? 이렇게 되면서 그거에 따라서 응답이 나올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국 외력이 왔을 때 뭘 알고 싶다? 응답을 알고 싶다. 응답 U를 알고 싶다. 이 구조물이 그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설계를 하려고 해도 외부 건물이 흔들렸어요. 흔들렸을 때 이게 건물이 지진이 오거나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변형이 생기냐, 변형이 얼마만큼 생기는 거냐. 그죠? 동적인 응답은 게다가 정적인 응답처럼 뭐 방향이나 이런 게 똑같지 않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들어가서 해볼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외력에 대해서 응답이 어떻게 되냐. 중요한 건 응답이 중요합니다. 응답. 그래서 이런 응답을 모은 게 응답 스펙트럼, 응답의 최대값들을 모아놓은 게 응답 스펙트럼까지 가고, 응답 스펙트럼, 이것도 뒤에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죠? 동적 평형 방정식은 이렇게 되고. 그리고 또 볼게 봤더니 좀 전 동적 평형 방정식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하나 보실 거.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식이 세워졌단 말이죠. 이건데 외력이 작용했을 때 뭘 단자여도에 여기가 변이, 이게 유고, 여기가 속도, 여기가 가속도예요. 근데 이렇게 이 식을 딱 보면 아, 이 외력에 대해서 요 각각의 얘네들은 다 부호가 얘네끼리 지네끼리 다 동일하다. 얘네가 다 같은 방향이고 얘네가 다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부호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호가 다 같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식상. 근데 여기를 보시면 실제 그렇지 않아요. 동적 평형 방정식은 만족하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 볼까요? 여기. 이거 보면 이제 매 시간마다의 응답이에요. 여기 시간이잖아요. 시간마다 응답 보시면 여기 딱 보시면 u는 플러스 그때 속도는 마이너스 그럴 때 가속도는 거의 0이네요. 근데 사실 요 속도가 거의 이 기울기니까 여기 0이 있는 거고 임의의 점 뭐 이런 데 해보면 다 부호가 지금 다 똑같지 않죠. 그죠? 이렇게 속도 있고 가속도 있고 여기가 힘, 여기가 외력. 큰일 날 뻔했네요. 외력. 그죠? 외력에 대해서 했을 때 그죠? 요 변이가 여기 정도 되고 음수, 양수. 부호가 다르죠. 중요한 건 동적 평형식 보고 이 응답을 보고 확인하실 거는 여기서 말한 u 투 닷과 u 닷과 u가 부호가 다 한결같이 플러스고 마이너스인 게 아닌 거구나. 응답은 이 평형 방정식은 만족하지만 요 각각에 대한 응답들은 부호는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여기서 캐치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요 식만 보면 다 플러스면 플러스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요거 한번 봤고, 그 다음이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 재밌는데요, 이거? 되게 많이 안 쓰고 이렇게 다 옛날엔 제가 다 그렸는데 지렁이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사실은 설명했던 건데, 정리했던 건데, 단자율도가 있으면, 외력이 있으면 단자율도니까 요거에 대해서 응답 UT가 나온다. 여기가 응답, 여기가 외력, 외부 하중. 그래서 여기가 강성 K, 댐핑 C, 매스. 그래서 동적 평형 방정식 이렇게 세워진다. 이렇게 세워진다.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여기는 감쇄를 모르기 때문에 속도에 비례하는 걸로 한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주 목적은 뭐다? 이렇게 외력이 작용했을 때 이 녀석이 알고 싶다. 구조물의 응답이 알고 싶은 거라고요. 응답이 알고 싶다. 우리는 이 녀석을 알아야 어떤 특정 지진이나 이런 외부 하중에 대해서 이 건물이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물론 여기가 응답이 지금 변이는 보통 변이 갖고 합니다. 저희는 내진 설계나 이거는 변형에 대해서 하지만 사용성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는 가속도 응답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그거는 저희가 어떤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외부 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 응답이 알고 싶다. 그게 사실 동적 평형 방정식 풀면 결국 응답이 나오잖아요. UT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벌써 오늘의 마지막이 되네. 몇 분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첫 정리의 마지막. 그러니까 좀 다른 색으로 해보면 이게 뭐냐면 여기 지진이 있어요. 지진이 이렇게 있고 지진이 이렇게 단자유도 여기가 M이고 여기가 K. 감쇄 있을 수 있고 감쇄 있을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진력을 이렇게 싹 가한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한다고요? FT를 가해서 우린 뭐가 알고 싶다 그랬죠? UT를 알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단자유도인데 이 단자유도가 우리가 단자유도 자유진동을 했으면 이렇게 있으면 요거에 대한 주기가 어떻게 돼요? 고유 진동수가 루트 n분의 k고 고유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2파이를 고유 진동수로 나눈 게 주기죠. 즉 질량과 어떤 강성을 가진 시스템은 뭐가 어떻게 돼요? 주기, 특정 주기를 갖는다. 그래서 요런 여기 주기 따라서 그죠? 요게 결국은 뭔 거예요? 요 tn이 6인 거예요. tn이 6인 거다. 이 녀석은 주기가 긴 거. 즉 단자유도로 따지면 얘는 한 요 정도 되면 주기가 긴다는 건 이렇게 얘가 긴 거죠. 왜 그러냐? 만약 질량이 같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진동수가 높을수록 주기는 줄죠.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얘가 짧으면 짧을수록 이거 왔다 갔다 빨리 하겠죠. 뭐가 높아요? 진동수가 높다고. 얘가 진동수가 높다는 건 주기는 상대적으로 더 작다. 얘가 반비례니까. 생각해 보시면 일단 물리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요 수식에 굳이 대입하지 않더라도 길면 천천히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한번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히 얘보다 더 길겠죠, 주기가. 어쨌건 그런 단자유도 시스템에 요 지진을 넣어서 해석해 봤다. 그랬더니 응답이 이렇게 각각 나오더라. 그래서 응답 중에 요 최대 변이를 딱 찾아가지고 이렇게 여기 각 주기별로 요쪽 각각 주기, 요 각각 하나가 뭐예요? 단자유도 하나인 거예요. 요 각 하나가 좀 했던 거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보면 뭐 요 정도 된다. 이런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주 긴 거를 단자유도 해석한 거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진 같은 요 에센트로 지진에 대해서 응답이 나왔을 거고 당연히 단자유도 해석했으면 응답이 시간에 따라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요 최대값 응답의 최대값만 찍었다. 요렇게 주기별로 단자유도 하나당 최대값 하나 찍었다. 요게 뭐예요? 뭐의 근간? 응답 스펙트럼의 근간이다. 그쵸? 응답 스펙트럼은 기본적으로 변형에 기초합니다. 그죠?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죠? 변형에 기초해서 그거를 유사 가속도의 개념이 나오면서 이제 뭐 유사 속도, 유사 가속도 하면서 뭐 유막 스펙트럼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렇습니다. 즉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결국 응답 스펙트럼은 단자유도 해석을 해서 응답의 변형의 응답 최대값을 모아놓은 거다. 요게 우리 설계 스펙트럼하고도 결국 연관이 될 거다. 그죠? 이 관련된 내용은 이미 동력학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 돼요. 그렇네. 여기 외부에서 지진력 넣네. 그 다음에 여기 t가 0.6이야 t가 2.0이야 그러면 요거는 조금 짧은 거 단자유도 해석한 거구나. 얘는 좀 긴 거 단자유도 해석한 거구나. 그랬을 때 점점점 여기서 최대값 찍었구나. 그런데 주기가 클수록 이런 것도 있죠. 경향성이 점점점 커지네. 당연하지. 건물이 이렇게 높으면 길면 단자유도인데 이렇게 길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당연히 어떨 거예요? 변형도 상대적으로 경향성으로 커지는 경향성은 보일 거다라는 거는 물리적으로도 맞으니까 이거는 응답 스펙트럼에서도 말씀드렸고, 네, 오늘은 처음 이 관련된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게 지금 이러한 방식이 좋으신지 아니면 별로 안 좋으신지 좀 어떻게든 피드백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오늘 정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